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제2절 부동산 개념과 분류예요. 자, 개념도 중요하고 분류도 중요한데요. 우리 출제 흐름을 보게 되면 개념보다는 분류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네모 1번 부동산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념이에요. 먼저 부동산 하게 되면 이것은 영어로 real estate라고 부릅니다. 자, real estate 부동산 첫 자만 따와서 RE가 돼요. RE. 얘를요 대문자로 쓰면 되겠네요. RE 이렇게. real estate 앞으로 이제 부동산 이제 약어로 RE라고만 쓰시면 돼요. RE. 부동산 개념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이미 공부했잖아요.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한마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복합 개념 하게 되면 그대로 세 가지, 법경기 세 가지입니다. 자, 법경기 세 가지예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 두 번째 경제적 개념, 세 번째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책을 보시면요 15페이지 그대로 나옵니다. 자, 15페이지 보시면 네모 1번 부동산 개념은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자, 네 번째 줄 위주랍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법경기 나오죠. 물리적, 경제적, 법제도적 개념의 복합 개념 밑줄 하시고요. 따라서 바로 아래 보시면 표가 나와요. 자, 표를 보게 되면 단어 세 개 있죠. 첫 자 보니까 법경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법경기를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 보게 되면요. 괄호 1번 기술적 개념. 한 장 넘겨서요. 괄호 2번 경제적 개념. 오른쪽 페이지 괄호 3번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3번부터 먼저 볼까요? 17페이지죠. 바로 먼저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교재를 보게 되면요. 법률적 개념은 동의어 1번 협의의 부동산. 한 장 넘겨서요. 19페이지 보시면요. 2번 광의 부동산. 그래서 협의와 광의 두 가지입니다. 자, 협의는 좁은 의미가 되고요. 광의는 넓은 의미가 돼요.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편하겠는데요. 강의 노트. 그래서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협의의 부동산은 똑같은 말로 이꼴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요. 부동산이란 네모 독이 되어 있죠. 이때 네모 독이가 바로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자, 토지는 땅이니까 큰 어려운 말이 없고요. 그래서 정착물이 뭐냐? 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정착물을 본다면 자, 정착물은요. 토지에 고정이 되어서요. 고정물인데요. 이때 고정하게 되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계속적 고정입니다. 다음에 일시적 고정입니다. 자, 결론부터 본다면 이때 정착물은 반드시 계속적 고정만 가리킵니다. 얘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정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요,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임시로 심은 나무 있죠. 즉, 가식충의 수목입니다.
나무를 임시로 심었으니까 일시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판례는요. 판잣집도 정착물이 아니다. 판잣집도 철거가 용이하니까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얘도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 또는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다.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합니다. 시내 갔더니 시내에 주차장이 나오잖아요. 주차장. 자, 주차장 입구에 딱 들어갔더니 입구에 뭐가 있죠? 컨테이너 박스. 여기서 창문 열고 주차권 받잖아요. 이 컨테이너 박스도요. 이동이 용이하잖아요. 한마디로 일시적입니다.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작년에 쉬운 문제가 나왔죠. 정착물이 아닌 것은 가시층의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론, 반드시 정착물은요. 계속적 고성만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까지요. 책을 보고 확인할까요? 책을 보시면요. 자, 17페이지 보시면 협의는요. 첫 줄. 자, 민법상 개념인데 민법 밑줄, 민법. 즉,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을 밑줄입니다. 토지 및 정착물 밑줄.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기업번 토지는 참고로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요. 니은번 정착물은요. 첫 줄 그대로 밑줄하세요. 정착물은 사회 경제면에서 토지에 부착이 되어서 계속적 동그라미,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어떤 고성이다? 계속적 고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종류가 두 가지 있죠. 정착물 A번 독립된 정착물. B번요. 토지의 일부로 본대요. 자, A번과 B번입니다. 자, 계속적 고성인데 A번 독립된 걸로 본대요. B번 토지의 일부로 본대요. 이런 구별이 됩니다. 이때 토지의 독립물로 본다. 얘를요. 독립정착물 이렇게 불러요. 독립정착물이다. 다음에 토지의 일부로 보더라. 얘를요. 종속정착물 이렇게 불러요. 종속정착물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쉽게 구별하자면 독립물로 보는 것은 등기가 필요해요. 공시방법. 등기를 하더라. 토지 일부로 보게 되면요. 얘는 등기를 안 한다. 등기 X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토지 위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땅은 등기하죠. 예. 그러니까 독립물입니다. 등기하니까. 토지는 건물도요. 주택도 등기하죠. 등기하죠. 그러니까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 왜? 등기하니까. 계속해서요. 주택을 빙 둘러싼 뭐가 있죠? 담장. 담장은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 안 하잖아요. 뭐지? 등기 안 한다. 집 앞에 대문이죠. 대문. 대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이렇게 등기하지 않는 담장이나 대문은요.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토지의 일부로 보더라. 즉 종속정착물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책을 봅니다. A번 독립물로 보는 것은 공시방법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물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수목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수목은요. 기업번 보게 되면 임목법에 의하여 소유권 등기 밑줄. 등기하니까 독립물로 보는 거예요. 니은번 보게 되면요. 임목법에 의하여 자 명인방법 밑줄. 명인방법도 공시방법이죠. 이것만큼 독립물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미분리 과실은요. 명인방법을 갖추면 명인방법 밑줄. 갖춘 만큼 공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물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조심하세요. 농작물. 농작물은 밑줄입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경작 재배하면 독립정착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시골에요. 자, 논밭이 있죠, 논밭. 여기다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요. 얘는요. 농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침해를 못해요. 얘가 뭐죠? 정당한 권한에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입니다. 유의할 점은요. 이제 농사가 끝났어.
농사 끝났습니다.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백에다가 체크합니다. 경작 수확물 적어주고 경작 수확물이다. 경작 수확물 하게 되면 어떤 게 씁니까? 벼, 배추 등을 말해요. 이미 수확을 했죠. 분리되었잖아요. 이런 경작 수확물은요, 정착물이 아니고 당연히 동산입니다. 얘는 동산이다. 그래서 분리된 경작 수확물은 당연히 동산이 된다라고 비교합니다. 다음에 B번 보게 되면요, 토지 일부로 본다는 것은 공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종속 정착물인데, 가번 보시면서 단어 4개 밑줄입니다. 교량, 돌담, 국어. 국어는 주로 도랑을 말하죠. 또는 터널. 이런 것들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포함되어 버리죠.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나번요. 토지에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밑줄입니다. 수목과 단연생 식물 밑줄. 그러니까 나무와 단연생 식물입니다. 얘도 자 등기를 안 했잖아요. 등기 않는 것들도 개수적 고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이 돼요.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D급분이 있죠. 정착물의 구분 기준인데 D급분은 제가 1월달에 설명을 들었지만 자 매번 설명이 번거롭기 때문에요. 다음 과정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파트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요. 다음에 B번 보게 되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납니다. 구분 기준이 가번 물건의 부착 방법, 나번 물건의 성격, 다음에 다번 물건의 설치 의도, 라번 거래 당사자의 관계인데요. 라번이 빈출이죠. 중요합니다. 라번 보시면요. 세 번째 줄을 밑줄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진열대나 선반과 같은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입니다. 반복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2번 내려가죠. 광의의 부동산. 땡땡 밑줄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 자, 옮겨서 볼까요?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자, 광의 개념은요. 앞에서 보던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자, 네모가 바로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이 준에서 취급된대요. 준자가 붙게 되면요.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설명이 1번, 2번, 3번 나오잖아요. 자, 1번은요. 예를 들면 자동차, 다음에 건설기계 있죠. 중기가 되고요. 다음에 선박, 20톤급 이상이죠. 항공기 또는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모두가 준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들은요 어떤 성격입니까? 자동차는 등록증이 있죠. 등록을 합니다. 선박은요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데 부동산처럼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 필요하죠.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이 필요하니까 이러니까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실익이 뭐냐?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부동산처럼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과 같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부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처럼 보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서 평가의 대상이 돼요. 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처럼 보니까 중개의 대상도 된다. 중개의 대상이다. 자, 유의할 점은요. 중개의 대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개법 공부하시면요. 중개 첫 시간 공부하죠. 중개 대상은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토건 입광공이죠. 그래서 자, 토건 입광공 이렇게 보게 되면요. 토건 뭐죠?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은 무슨 개념? 협의. 그래서 얘가 바로 협의의 부동산이 되고요. 다음에 입광공 하게 되면 임목광산공장이죠. 그래서 입광공, 임목광산공장은 중개할 수가 있다. 위헌점은요. 입광공은 중개 가능한데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요. 중개할 수가 없어요. 중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은요. 중부산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중개의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유의하시고요. 여기까지가 광해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19페이지요. 광해 부동산. 먼저 기업번 의를 보시면 준부동산은 밑줄합니다. 등기 등록 공시 방법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밑줄. 두 번째로 끝에 보시면요. 얘를 밑줄하자 괄호예요. 괄호 밑줄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20등급 이상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어건, 광업건 모두가 준부동산입니다. 니은번요. 실익이죠. 특징. 준부동산은 감정평가 밑줄 대상이 되죠. 저당권 밑줄 목적이 되죠. 부동산 중개 밑줄 대상이 되다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광해 부동산 개념입니다. 자, 지금까지 협의와 광해까지 봤고 여기까지가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은요. 우리 책을 보시면 16페이지죠. 16페이지 봅니다. 자, 16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경제적 개념은요. 단어만 떠올리자. 지금부터 단어만 밑줄입니다. 1번 자산 밑줄, 2번 자본 밑줄, 3번 생산요소 밑줄, 4번 소비재 밑줄, 5번 상품 밑줄. 자, 자산이 나왔고요. 또는 자본이다. 생산요소, 그리고 소비재,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적 개념이 되고요.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요. 우리 책은 15페이지죠. 자, 15페이지 보시면 1번 기술적 개념은 단어만 떠올리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단어 4개만 밑줄하세요. 1번 자연 밑줄, 2번 공간 밑줄, 3번 위치, 4번 환경 밑줄하시고 정리해 볼까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입니다. 자, 한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출제가 빈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자, 경제적 개념을 빨리 떠올리자. 경제적 개념은 공통 단어가요. 기본적으로 단어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시어자가. 자산, 시어자가 들어가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모두가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한눈에 팍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났습니다.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환경, 시어자가 안 들어가죠. 얘는 바로 기술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위치. 얘도 시어자가 없잖아요. 물리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공장재단. 시어자가 없잖아요. 얘는요, 준부동산. 그래서 섞어서 묻죠. 절대 속지 마시고 빈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단어 절대 바뀐 단어 속지 마시고요. 자, 이제 결국 법경기가 모두 포함된 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요. 유의점은요. 요 두 가지. 자, 법경 두 가지는 얘들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 바로 무형. 형태가 없어요. 무형적 측면이 되고요. 다음에 기술적, 물리적인 측면은요. 공간, 자연, 위치 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얘는요.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어는요. 바꿔서 묻거든요. 바꿔서 물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경제적 개념은 자산, 생산요소 등이 있는데 이들은 유형적 측면에 속한다. 바뀌었지? X. 바꿔서 묻잖아요. 형태가 없습니다. 자, 또 한눈에 봅니다. 이제 개념을 비교하자. 그러면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가 모두가 포함된 전체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 아주 넓게 보거든요.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민법. 민법에서의 부동산은요. 뭘로 보더라? 협의. 뭐하고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민법은요. 이것만 봐요. 협의만.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과 학개론의 부동산 개념은 전혀 달라요. 민법이 가장 좁게 보고 있고요. 토지와 정착물만. 학개론은요. 법경기 전체가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해서 개념을 분명히 잡아주세요.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요.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토지와 정착물만 가장 협의. 반면에 학교에서 부동산 개념은요. 법 경계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개념을 분명히 잡아주시고요. 자, 개념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책은 다시 19페이지 봅니다.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박스 있죠. 박스 보니까요.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이 나오잖아요. 이 용어를 비교하자 해서 자, 요 용어를 비교하면 지금부터 또 강의 노트 보시면요. 맨 밑에 나와 있죠. 맨 밑에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먼저 복합 개념. 두 번째, 복합 부동산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합 건물입니다. 자, 세 가지 공통점은요, 전부 다 복합자가 똑같이 들어가더라. 그런데 이제 나머지 단어가 다르잖아요. 전부 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얘를 비교합니다.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미 공부했죠? 얘가 다 포함된 것이 복합 개념. 그래서 얘는요. 학예에서의 부동산 개념인데 법률적인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 모두가 포함된 것이 복합 개념입니다. 이미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 되었어요. 토지 더하기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얘는요, 간단히 그림으로 볼까요? 그림.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얘가 바로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 그러면 만약 여러분의 집이 토지 위에 주택이 있어요. 뗄래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강요토 보게 되면 여기다가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그리고 괄호. 얘를 또 올리자. 얘가 뭐냐면요. 다시 그림 보시면서 자, 여러분이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데요. 얘를 팔려고 해요. 생활정보지에. 팔 때 다시 말하면 땅값은 3억이다. 주택 가격은요. 2억이다. 그래서 팔 때는요. 토지 따로 3억, 주택 따로 2억. 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5억에 한꺼번에 팔아버립니까? 얘는요. 뗄래 뗄 수가 없죠. 한 방에 같이 팔더라. 그러니까 뭐지? 일괄. 한꺼번에 같이 자 일괄 평가입니다. 일괄 평가예요. 따라서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기 때문에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평가? 일괄 평가입니다. 자, 이때 흐름은요. 일괄 평가는 첫 번째, 토지하고 건물은요. 서로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거든요. 일체로 거래된다.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다. 두 번째, 서로 토지와 건물은 뗄 수가 없죠. 두 번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평가 또는 일괄매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고요. 다음에, 자, 복합 건물은요, 여기다가 주상 집어넣자, 주상. 많이 들어보셨죠?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주상 복합 건물은요, 이거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 4층 건물인데, 4층 건물. 1층은 상가죠. 상가로 임대를 주고요. 2층은 원룸, 투룸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3층도 원룸, 투룸, 주거용이다. 4층은요, 소유자가 직접 살죠. 주거용 거주하더라. 뭡니까?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용도가 구분되죠. 주거용과 상업용이다. 얘가 바로 주상 복합 건물이고 더 쉬운 말로 상가주택. 상가주택이 있죠. 예. 얘는요, 또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과로평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얘들을 평가하는 것은요, 건물은 하나인데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거용이다.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르면요, 가치가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다르죠. 상가는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용도가 달라지는 만큼 가치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주거용 따로, 상업용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구분평가입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얘는요, 용도가 달라.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달라지겠죠? 가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다른 부분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비교되시겠죠? 학에서의 개념은 법 경계가 포함되어 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면 복합 부동산. 얘는 어떻게 한 방에 묶어서 일괄 평가하게 되고, 주상 복합 건물, 상가주택은 용도가 달라.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항상 얘를 잘 바꿔서 물어요. 이렇게. 바뀌느라 굳지 마세요. 뻑하면 속아요. 법경기를 복합 보시라 부른다. 바뀌었잖아. 틀린 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것은 복합 개념의 프로세스다. 바꾸니까 틀린 말이다. 바뀌느라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잘 바꿔서 묻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개념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부동산 개념은 설명을 모두 마치겠고요. 자,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를 확인해 봐요. 문제. 자, 문제 봅니다. 여러분이 제 카페에 이제 다 출력 받으셨죠. 강의 노트와 같이 된 것이 바로 지문이 지문. 자, 지문 보게 되면 3월달, 4월달 지문은요, 단원별 기출문제. 자, 3월달, 4월달은요, 무엇을 모았다? 기출문제를 다 끄집어냈어요.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확인해서 이 지문 자료는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100% 기출문장이니까요. 그래서 얘는요, 두고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시면서 자, 지금 공부 있는 거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지문자로 보시면요. 5번부터 봅니다. 5번 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 공부했죠. 무엇이다? 요거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복합 부동산 설명이 되고요. 많이 나왔죠. 1회 때, 11회 때, 27회 때 많이 나왔습니다. 6번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 맞습니다.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무엇을 말한다? 토지와 정착물이죠. 요거. 토지와 정착물을 가리키고요. 계속해서 협의를 포함한 공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이 된다. 이가 바로 준부동산입니다. 협의에다가 이를 포함하게 되면 어떤 부동산? 광의. 따라서 광의의 부동산의 설명입니다. 7번 볼까요? 7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맞죠? 이어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부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X. 틀렸습니다. 8번 정착물의 개념이네요.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틀렸죠. 계속적으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의 경제면에서 인정된 독립된 물건입니다. 따라서 얘도 틀렸죠? X입니다. 9번 질문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얘는 정착물로 본다고 했죠.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본다면 중개 대상도 된다. 둘 다 된다로 봐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끝에 보니까 엄청 나왔죠. 17회, 23회, 27회, 30회 여러 번 나왔잖아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히읗자가 들어가더라. 따라서 생산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까지 맞죠? 공장재단 틀렸지. 이는요, 준부동산. 다음에 환경 틀렸지. 환경은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위치 틀렸죠? 위치도 뭐지?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틀린 거 많죠? 공장재단 틀렸고 환경, 위치가 틀렸습니다. X.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에 11번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합친 권리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니다. 언뜻 보면요, 민법과 관계된 지문들인데, 자, 먼저 소유권은요, 여러 가지 물건을 합친 권리다. 합친 틀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물건을 합친 권리가 아니고요. 얘가 틀렸죠. 바로 독립된 권리예요. 자, 여러분이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물권 종류 8개 있죠. 첫 번째 소유권, 점유권, 그다음에 용익물권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 담보물권이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개 물권은 전부 다 독립된 물건이지 합친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합친 권리가 아니고 독립된 권리를 가리킵니다. 앞에 게 틀렸죠. 뒤 문장은 맞아요. 소유권은 그 항구성의 특성 때문에 당연히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니다. 뒤에 건 맞아요. 앞에 게 틀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념 정리를 모두 했고요. 기출문제까지도 확인해서 보았습니다. 자, 개념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이제 분류 넘어가죠. 분류. 자, 교재는 20페이지. 자, 기본서 20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부동산 분류. 여기서 문제가 집중을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세요. 먼저 1번 토지 분류가요. 동안 1번 국토개발상의 분류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실 용도지요. 그래서 공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2번요. 공간정보부상 분류. 얘도 2차 과목이죠. 패스합니다. 그래서 학교론적인 내용은요. 3번 보게 되면 자, 토지 활동상의 분류. 여기서부터 출제가 돼요. 그러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A번 대지바, 택지바, 부지. 한 장 넘겨서 니은번 후보지바, 이행지. 디귿번 필지바, 백지. 리얼번 나지바, 건부지. 미음번 법지, 빈지. 비읍번 맹지와 대지. 다음 페이지 시읍번 휴안지와 유휴지. 내려가서 공지, 소지, 선화지, 포락지, 한계지, 일단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단어가 많은데요.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용어들 얻겠는데요. 먼저 처음부터 봅니다. 21페이지. 기억번 보시면요.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비교합니다. 대지와 택지와 부지입니다. 자, 대지와 택지와 부지는 쉬워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해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네모로 3개 그려줘요. 네모.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네모, 얘가 바로 대지입니다. 대지. 다음에 택지가 되고요. 가장 큰 것이 부지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대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합니까? 바로 공간법이 있죠. 2차 과목이죠. 그래서 공간법에서는 뭘 공부합니까? 28개 지목이 있죠. 28개 지목을 공부하더라. 28개 지목 중에서 지목이 대.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지목이 대 하게 되면요. 용도를 따져요. 용도.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결론입니다. 주상 두 가지 용도가 무조건 대지가 돼요. 대지. 그래서 대지 하게 되면 주거용, 상업용 끝. 주상 두 가지입니다. 주상. 그러면 공장이 들어가야 안 들어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공장은 안 들어간다. 바로 지목은 공장용지, 얘는 안 들어가요.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잖아요. 별개의 지목이 있으니까 얘는 대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대지 하게 되면 지목이 대를 가리키고 주상 두 가지 용도입니다. 주상. 다음에 택지하고 부지는요. 지목과 거리가 멀죠. 얘는요. 감정평가상 용어다. 그래서 감정평가상 용어인데요. 활동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택지는요. 역시 용도를 따지는데 얘는요. 용도가 세 가지죠.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상공 세 가지가 바로 택지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땅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더라 해서 얘가 한마디로 건축 용지를 말해요. 택지는 건축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요. 주상공 공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얘보다 더 넓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택지는 뭐지? 주상공 세 가지. 앞으로 지문에서요. 주상공 용도만 나왔다면 뭘 말한다? 택지. 속지 마세요. 주상공 해놓고 이것을 획지라고 한다. 틀렸지. 획지가 아니고 택지. 그래서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공용, 부끄러워서 무조건 택지. 택지가 돼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되었잖아요. 다음에 부지는요. 부지. 부지는 한마디로 모든 바닥에 깔린 땅이다 해서 바닥 토지가 돼요. 바닥 토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 밑에 깔린 땅, 도로 부지. 철도가 지나가요. 철도 밑에 깔린 땅, 철도 부지가 되고요. 하천이 흘러갑니다. 하천 밑에 깔린 땅, 하천 부지가 돼요. 자, 해서 바다 토지. 얘는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쉽잖아요. 한 개 더 추가. 건물 있어요, 건물. 건물 밑에 깔린 땅, 바다 토지. 그대로 건물 부지. 줄여서 건부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건물 부지, 건부지. 이걸 잘 보니까요. 얘는요, 건물을 지었잖아요. 얘는요, 건물을 못 짓죠? 건물을 못 짓더라. 그러니까 이 부지는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럼 합해 볼까요?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있죠. 건물 지으면 뭐지? 주상공 택지를 말해요.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같은 말로 건축용지가 돼요. 건축용지. 다음에 건물 지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얘가 바로 비건축용지. 비건축용지가 되고요. 예를 들면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를 가르치죠. 그래서 모두 포함해서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포항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대지는 주상이야. 다음에 주상공 하니까 택지가 되고요. 여기다가 도로, 철도, 하천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가장 넓은 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항관계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대지는 뭐지? 주상 두 가지. 공장에 안 들어가요. 주상공 하게 되면 택지. 여기다가 건축용지에다가 비건축에 포함된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된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21페이지. A번. 대지는 지목이 되죠. 가번 보게 되면 공간법상 밑줄입니다. 지목이 대 밑줄. 얘가 바로 대지가 되고요. 나번은요. 건축법이 나왔죠. 나번은 X 하시고 보지 마세요. 우리 시간 거리가 멀어요. 버리시고. B번. 택지는 뭐지? 두 번째 줄. 즉 밑줄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용지 밑줄. 주상공 나왔다면요. 모두가 택지가 되고요. 건축용지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10번요. 부지는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밑줄입니다. 바닥 토지 밑줄. 모든 바닥 토지를 가리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니은번요. 후보지와 이행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다가 별표 하시고요. 별표. 내려가세요. D급번 보시면 필지와 핵지 있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하시고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자하고 필지 핵지는 중요한데요.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